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이다은입니다. 1번,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뭔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뭔가 좀 제가 막 느끼는 것들, 머릿속에서 제가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뭔가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글쓰기나 그런 것도 해보려고 했고, 원래는 또 그림 전공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화가셨어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 영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PD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그림을 되게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숲 대신 나무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내 몸으로 뭔가 직접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 뭐 연기하는 것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얼굴 비추는 거는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딱 맞는 성우라는 직업을 제가 이제 되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죠. 2번, 전속 성우 시절 녹음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녹음 에피소드, 그 에스더 언니가 인터뷰했을 때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 녹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진짜 웃겼거든요. 마이크 앞에서 막 5명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 앞에, 한 마이크에. 5명 정도면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이크. 그래서 뭔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마이크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마이크가 원래 앞에서 정면을 보고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은혜가 뒤에서 하더라고요, 마이크 뒤에서. 그게 너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웃겼거든요. 그거 말고는 학원 베이비시터즈라는 작품 할 때 제가 타카랑 우시마루라는 그 역을 했었어요. 근데 타카가 그 되게 좀 찡얼대고 빽빽 우는 그런 남아였어요. 약간 고집불통? 근데 그 소리가 되게 내기가 힘든 소리였어서 학원 베이비시터즈 녹음이 오전이었나 그랬는데 오전 10시였나 그랬거든요. 맞나? 근데 어쨌든 완전 생 아침에 가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항상 일찍 가서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타카 소리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바로 직속 후배였던 김진홍 씨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타카가 그렇게 찡얼대고 계속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힘들었나 봐요. 계속 도망 다녔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전속 시절에 그렇게 제가 아침마다 굉장히 시끄럽게 했었습니다. 3번,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이나 작품이 있으신가요? 어, 아, 지금, 아, 그, 러브 앤 프로듀서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화가 됐는데, 제가 그 게임에는 제 보이스가 없어요. 제가 유연이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인데, 주인공은 이제 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몇 마디씩 맨날 나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그 애니메이션 더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이제, 되지 않아서. 네,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그 러브앤 프로듀서를 제일 하고 싶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4번. 가장 자신 있는 배역과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배역은 어떤 것인가요? 음,
자신 있는 배요. 글쎄요. 나만은 남자아이 배역은 사실 뭐든지 되게 자신 있어요. 되게 소리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딱 있어요. 저는 그 바이올렛 에버가든 그 배역이 가장 어려워요. 워낙 캐릭터가 복잡하고 계속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역이 가장 어려워요. 네. 5번. 낮은 목소리 톤 또는 남자 캐릭터를 담당하실 때 참고하시는 작품이 있나요? 참고하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냥 분석하면서 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을 할 때 참고하는 건 없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남자 아역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그냥 헌터헌터의 키르아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후르츠 바스켓이라는 만화의 송가을, 네, 그 배역 되게 좋아했어서 좋아했던 남아가 확실히 있는 걸 보면 옛날부터 봐왔던 게 지금 제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6번. 성우님들은 각각의 목소리의 개성과 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다운 성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 중 자신의 개성과 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어렵네요. 내 개성과 톤에 가장 가깝다. 제 SNS나 유튜브로 그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댓글 달 때 어떤 캐릭터로 저를 알게 됐다고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이 생각해보면 좀 제 개성과 톤이 뚜렷한 것들이 많았어요. 또 바이올렛이랑 엔젤라랑 울어봐 빌어도 좋고의 레일라, 뭐 아델.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장 제 마음대로 연기하고 톤도 마음대로 썼던 게 아델이에요.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아델. 그래서 하나 꼽자면 아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좀 약간 저의 불타는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했던 캐릭터라서 아델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작품 질문. 1번. 메이플 스토리 게임의 아델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아델 캐릭터의 캐스팅 일화가 궁금합니다. 캐스팅? 사실 아델은 뭐 딱히 오디션 본 적은 없었고 그냥 이제 넥슨에서 연락 주셨을 때 메이플 스토리 업데이트 관련해서 녹음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예전에 뭐 메이플 스토리 이벤트였나? 약간 관련된 걸 녹음한 적이 있어서 그거의 업데이트인 줄 알고 딱히 뭔가 더 여쭤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갔더니 신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사실 특별한 일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번. 아델 캐릭터의 연기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아델 디렉터 분들께서는 아델을 되게 차가운 인물로 설정을 하셨었어요. 검사고 차갑고 그랬는데 제가 이 대본을 보고 해석하면서 저는 이제 대본의 스토리랑 뭐 스킬이랑 이런 대본이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해석하면서 제 나름의 해석으로는 좀 충성심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스토리상 되게 많은 일들을 겪어요.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어서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상황적인 변화가 많고 감정 변화가 그래서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차가운 인물이면 약간 좀 절제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조금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연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출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조금 제 해석 같은 걸 존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조금 외형에 보이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뭔가 좀 집어넣었다 해야 되나? 좀 더 마음을 많이 표현했죠.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한 편입니다. 3번. 바이올렛 에버가든 작품의 주연을 담당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바이올렛. 정말 어려웠어요. 바이올렛은 너무 어려웠던 게 바이올렛은 우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자라오질 않았고 말 자체도 이미 바이올렛이 좀 많이 커서 배우게 되었고 시대도 현대도 아니고 그 옛날도 아니고 약간 근대 시대의 시대고 되게 격변기 그런 시대 있잖아요. 되게 예쁘고 청초하게 생겼지만 군인의 살인병기로 길러졌고 또 짐승 같은 본능이 있는 친구였어요. 굉장히 모순되는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소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말투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오디션 볼 때도 조금 뭔가 불쑥불쑥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었던 것 같고 이 친구가 그리고 감정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았어요. 이제 감정이 존재하는데 그걸 사람들과 같이 자라지 않았으니 그걸 본인이 잘 자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녹음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PD님과 얘기 많이 나누면서 녹음했었고 되게 어렵지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캐릭터일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감사한 게 제 꿈을 하나 이루어 주었어요. 제가 대원 입사할 때 지원서에 그 입사 후 포부 이런 걸 쓰는 란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썼거든요. 어떤 캐릭터 하면 이다은이라는 성우가 떠오르고 이다은이라는 성우 하면 어떤 인물이 캐릭터가 떠오르는 그런 성우가 되고 싶다고 썼었는데 그 포부를 바이올렛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작품입니다. 4번.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작품의 엔젤라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네, 이 작품은 게임인데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는 이제 루이나의 도서관이거든요. 그 도서관의 도서관장이에요. 사실 이 게임은 전작이 있어요. 그래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라는 게임이 전작이고 거기서 엔젤라는 원래 주인공의 비서였던 AI였어요. 근데 또 자세한 것까지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엔젤라는 거기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계속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지켜봐야만 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지루하고 반복되는 매일매일 속에서 좀 닳아버린 존재죠. 5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작품에서 연기하신 캐릭터 중 기억에 남는 대사 또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제가 나이아에서 진짜 많은 캐릭터를 했어요.
물론 다 이제 주연처럼 이렇게 대사가 많은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뭘 했나 했더니 토도로키 엄마, 네, 이름이 토도로키 레이예요. 그 엄마랑 시무라 나나, 올마이트의 스승님이죠. 그리고 시오자키, 그 B반에 있는 그 머리 초록색인 친구 있어요. 그리고 A반의 코다코지, 동물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친구고, 만덜레이, 이름 뭐지? 와일드 와이드 푸시캐츠? 맞나? 거기에 이제 리더 같은 애고, 인테리 사이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이제 머리가 똑똑한 개성이 있는 그런 친구였고, 그리고 미르코,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원작을 끝까지 읽지 못해서 미르코라고 히어로, 굉장히 순위 높은 히어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맡았는데 또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은 토도로키가 이제 각성하는 화가 있는데 거기서 회상 장면에 엄마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히어로가 되고 싶은 거지? 괜찮아, 넌 핏줄에 얽매일 필요 없어. 네가 정말 되고 싶은 너 자신이 되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랑 뭔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되게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엄마가 저한테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을 레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나요. 그 연기할 때 정말 많이 집중했고 어떻게든 그 말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그랬고 혹시나 그 대사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샘플 한번 들어보시면 이 대사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통 질문 1번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 그냥 해내고 싶은 그런 목표들은 되게 다양해요. 일단 운전을 이제 연수를 해서 차를 좀 운전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목표도 있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 되게 현실적인 목표도 있고, 뭐 성으로서도 되게 많은데 되게 요새는 궁극적인 꿈이 이제 막연한 꿈이 생겼어요. 요새 워낙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져서 떠올린 건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공부하거나 이럴 때 되게 약간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저 거의 처음 공부 배울 때 진짜 어렸었거든요. 저 거의 19살 이럴 때부터 성우 공부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다은아, 너는 네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막 학원 다닐 때 실장님이 다은아, 너는 성우가 될 거야. 꼭 될 거야. 뭐 꼭 될 건데 이제 뭐 뭔가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뭔가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또 나중에 사주를 막 보러 갔는데 제가 되게 작고 낮고 메마른 산이래요. 그래서 제가 뭘 길러낼 순 없대요. 근데 그 대신
그 산 속에, 땅 속에 있는 뭔가를 파내서 살아야 된대요. 되게 반복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하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옛날부터 뭔가 느꼈거든요. 뭔가 내 안에 뭐가 되게 항상 뭐가 있는데 이걸 뭔가 항상 계속 뭔가를 느끼고 맨날 되게 꺼내고 싶어요. 막 이 불타는 걸. 근데 그걸 주위 사람들이 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사주는 오행이 8개가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뭐 물, 불, 흙, 뭐 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8개 중에 6개가 흙이에요. 흙. 그리고 2개가 불이에요. 정말 정말 골고루 없고 정말 되게 몰려 있어요. 뭔가 속성이 스탯을 뭔가 하나로 찍었어. 근데 그래서 옛날부터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속성의 사람이구나. 되게 그래서 되게 대기만성형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단련하면 나는 응? 흙이랑 불이니까 오랫동안 단련하면 나는 광물이 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성으로서든 어, 내가 어떤 존재든 그냥 되게 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되게 단단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사람들 속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되게 원대한 꿈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2번, 10년 후에 어떤 성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항상 저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성우가 되고 싶었어요. 정체되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우냐? 성우계 윤호? 성우계 윤호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계속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때도 물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겠죠? 3번, 성우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했죠. 성우 공부를 시작한 건 2008년이었고 중간에 학업을 위해서 3년 정도 쉬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2016년도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대원은 이제 한 번 붙었을 때 끝까지 올라와서 최종 합격을 했고 그 전까지는 2013년에 EBS 1차 한 번 붙은 거 외에는 정말 붙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 진전이 없어가지고 엄청 우울하고 힘들었죠. 그리고 학생 때는 괜찮은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조금 기로에 섰었죠. 저는 이제 대기업 취업을 할 것이냐 하면서 공부를 병행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올인을 할 것이냐 성우가 되는 것에 많이 고민했었는데 아예 이제 배수진까지는 아니지만 결정을 했었죠. 성우 쪽으로 가자고 되게 용기가 필요했는데 결정을 했죠. 그래서 기업 입사는 포기하고 아예 성우 관련된 일만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후에 정말로 그냥 심장 내놓고 공부했어요.
예, 이건 현 선배님이 옛날에 얘기해 주신 건데, 심장을 바깥에 내놓고 그냥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대본을 보면 그거 분석하고 되게 프로 성우가 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몸 관리도 철저히 하고 마인드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연기라는 거에 대한 저 스스로의 어떤 실마리를 얻었고, 그때부터 되게 가속도가 붙더니 뭔가 연기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대원 7기 공채 시험이 떴었고, 준비했고, 그리고 한 번에 쭉 붙었죠. 4번, 마지막으로 성우를 꿈꾸는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끔 특강을 하거나 가르치는 학생분들에게 항상 말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해요. 정말 성우는 정말 몇 명 안 뽑잖아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너무 좁고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학생들의 실력은 높아지고, 그리고 장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신이 되게 우울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으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되게 단단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를 관찰해 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운동을 해라. 항상 건강할 수 있게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학교 후배가 이제 예전에 얘기해 준 건데, 건강한 몸에 꼭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신체에 건강한 정신은 깃들 수가 없대요. 되게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일단 필수 조건이 건강한 신체여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그 말이 너무 감명 깊어서 많은 분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할 때는 정신뿐만이 아니라 몸도 같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와, 인터뷰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졌네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밤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많이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듣다가 주무시지 않으실지. 제 인터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보이스캠프 더빙 덕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주신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밤이니까 밤 인사 드릴게요. 모든 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